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입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형의 사랑을 빼앗아간 동생. 한양 도성 안 추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선조 27년의 일입니다. 종로 한복판에 위치한 포목전 앞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두 젊은 선비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 여인은 제가 먼저 혼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무슨 헛소리냐? 춘향의 부친께서 이미 나에게 혼인을 허락하셨다. 두 사람은 바로 안동 김씨 가문의 형제였습니다. 형 김진사와 아우 김선비. 이들이 다투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춘향. 비록 양반가의 딸은 아니었으나 그 아름다움과 재주가 한양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좋은 기운 받으세요. 김진사 형제는 어려서부터 학문의 뜻을 두고 함께 글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부친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형제는 우애가 남달랐습니다. 형 김진사는 28, 아우 김선비는 25. 둘 다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지만 한양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김진사가 친구를 따라 북촌의 한 기방을 찾았습니다. 본래 기방 출입을 즐기지 않던 그였지만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김진사는 춘향을 처음 보았습니다. 가야금을 타며 노래하는 춘향의 모습에 김진사는 단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춘향은 원래 평양 기생의 딸로 태어났으나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춘향만큼은 기생의 길을 걷지 않게 하려 했지만 가난한 살림의 춘향은 결국 노래와 춤을 배워 기방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몸을 파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고 오직 노래와 시를 읊는 것으로만 생계를 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그 기방을 찾았습니다. 춘향과 시를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었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혼인을 청했습니다. 춘향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양반가의 자제가 기방의 딸을 아내로 맡겠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진심을 확인하고는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사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춘향과의 혼인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내가 미쳤느냐? 양반가의 맏아들이 기방 여인을 아내로 맡겠다니. 당장 그 생각을 버려라. 하지만 김진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일 어머니께 사정했고 급기야 밥까지 굶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 김선비가 형의 고민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 그 여인이 그렇게 좋으시다면 제가 어머님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아우의 말에 김진사는 감격했습니다. 김선비는 정말로 어머니를 찾아가 형을 위해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선비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형이 그토록 마음을 빼앗긴 여인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김선비는 혼자 그 기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춘향을 보는 순간 그 역시 형과 똑같이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춘향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었지만 그녀가 읊는 시와 나누는 이야기에는 깊은 학식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날 이후로도 몇 차례 더 그곳을 찾았습니다. 형이 찾아오지 않는 날을 골라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도 춘향에게 혼인을 청했습니다. 춘향은 당황했습니다. 선비님, 저는 이미 대개 형님과 혼약을 맺었습니다.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형님과 혼약을 맺었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형님의 혼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약이 성립되려면 양가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법. 형님의 혼약은 무효입니다. 춘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선비의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김진사에게 마음을 주었고 그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혼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저는 형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춘향의 단호한 거절에 김선비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춘향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제 형은 지금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했고 어머니의 허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곧 있을 과거에 꼭 급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제가 춘향을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춘향의 어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진사는 먼저 왔지만 불확실했고 김선비는 더 젊고 의욕이 넘쳤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춘향의 어머니는 결국 김선비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춘향이는 당신께 시집 보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진사는 분노했습니다. 당장 아우를 찾아갔지만 김선비는 피했습니다. 대신 춘향의 집으로 찾아가 따졌지만 춘향의 어머니는 이미 김선비에게 혼인을 허락했다며 버텼습니다. 저는 이미 형님과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형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춘향은 울며 말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김진사는 춘향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는 한성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아우 김선비와 춘향의 어머니를 고소한 것입니다. 혼약을 먼저 맺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김선비 역시 맞고소를 했습니다. 형의 혼약은 부모의 허락이 없어 무효이며 자신이 정식으로 춘향의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성부 판유는 골치가 아팠습니다. 형제가 한 여인을 두고 다투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인데 게다가 둘 다 양반 선비라 함부로 판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판유는 우선 양측의 주장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말했습니다. 저는 춘향과 먼저 혼약을 맺었고 춘향도 저를 원합니다. 비록 어머니의 허락은 아직 받지 못했으나 어머니를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춘향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김선비는 반박했습니다. 혼약은 양가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형님의 약속은 사사로운 약속일 뿐 법적으로 유효한 혼약이 아닙니다. 저는 정식으로 춘향의 어머니께 허락을 받았고 저희 어머니도 설득할 것입니다. 판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춘향 본인의 뜻은 어떠하냐? 춘향이 나와 말했습니다. 저는 형님을 먼저 만났고 형님께 마음을 주었습니다. 아우님도 좋은 분이시지만 저는 형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판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 참 난처한 일이로다. 형은 먼저 약속했으나 부모의 허락이 없고 아우는 나중에 왔으나 춘향의 어머니 허락을 받았구나. 춘향은 형을 원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아우를 택했다. 판유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묘안을 냈습니다. 판유는 형제와 춘향 그리고 춘향의 어머니를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일을 법으로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3가지 시험을 내리겠다. 형제가 이 시험을 치르고 누가 더 뛰어난지를 가려서 혼인을 결정하도록 하자. 첫 번째 시험은 시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판유는 추운 겨울밤에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주었습니다. 형제는 각자 붓을 들어 시를 지었습니다. 김진사가 먼저 시를 읊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 홀로 앉아 님 계신 곳 바라보네. 매화 한 가지 꺾어들고 봄날이 오기를 기다리네.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춘향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이어서 김선비가 시를 읊었습니다. 차가운 바람결을 에어도 님 향한 마음은 뜨겁구나. 얼음 강물도 녹일 이 사랑 천년만년 변치 않으리. 이 역시 훌륭한 시였습니다. 김선비의 열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나은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판윤이 말했습니다. 둘 다 좋은 시로다. 그럼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자. 두 번째 시험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판유는 유교 경전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구절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형제는 각자 그 뜻을 풀이해야 했습니다. 김진사는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깊이 있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학식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선비 역시 뛰어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형과는 다른 관점이었지만 그 또한 훌륭했습니다. 판유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둘 다 뛰어난 학자로다. 그럼 마지막 시험을 하겠다. 세 번째 시험은 달랐습니다. 판유는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춘향을 아내로 맞이한 뒤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하자. 그런데 조정에서 춘향의 출신 때문에 문제를 삼아 그녀를 버리든지 벼슬을 버리든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대들은 어찌하겠는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김선비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춘향을 택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정을 설득하여 춘향의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벼슬을 버리고 춘향과 함께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김진사의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김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춘향과 혼인하고 춘향의 신분을 양인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학문과 덕행으로 조정에서 인정받아 춘향의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판윤이 물었습니다. 만약 그 모든 노력이 실패한다면? 김진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벼슬을 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춘향을 첩으로 두어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춘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선비는 형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판윤이 말했습니다. 정직한 대답이로다. 하지만 춘향,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형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마음속에는 벼슬이 저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누구의 첩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천한 몸이지만 저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춘향, 그게 아니라. 하지만 춘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우님,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정말로 벼슬을 버리고 저를 택하시겠습니까? 김선비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벼슬이 무엇이며 명예가 무엇입니까? 춘향, 당신과 함께한다면 초가 삼간에 살아도 좋습니다. 춘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판윤나리. 저는 아우님을 택하겠습니다. 춘향의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판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춘향의 선택을 존중한다. 김선비와 춘향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김진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춘향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춘향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를 소유하고 싶어 했을 뿐이라는 것을. 벼슬에 대한 욕심, 체면에 대한 집착이 진실한 사랑보다 더 컸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김진사는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김선비는 형을 두려워하며 피하려 했지만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내가 사과하러 왔다. 형제는 마주 앉았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옳았다. 나는 춘향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자존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다. 춘향은 내가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맞다. 김선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을 배신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배신한 것이다. 춘향을 잘 돌보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형제는 오랜만에 포옹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우애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김선비와 춘향은 혼인했습니다. 비록 성대한 혼례는 아니었지만 따뜻한 혼인이었습니다. 김진사도 동생의 혼례에 참석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김선비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춘향을 정식 부인으로 모시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춘향의 출신 때문에 조정에서 문제를 삼는 이들도 있었지만 김선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직함과 학식은 결국 모두를 설득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혼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이 혼처를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학문에 정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그 역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는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춘향처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지혜로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진사가 이번에는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벼슬도 체면도 그 어떤 것도 그녀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가 그녀와의 혼인을 결심했을 때 동생 김선비가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김진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확신한다. 춘향과의 일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말이다. 형제는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춘향과 김진사의 여인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사람은 옛날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그러나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춘향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춘향, 너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내가 나를 거절해 준 것에 오히려 감사한다. 김선비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그동안 제가 형님께 진 빚이 많습니다. 형님이 물러서 주셨기에 제가 춘향과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빚이 무슨 빚이냐?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달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한때 그들을 갈라놓았던 갈등은 이제 그들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와 김선비는 모두 조정에서 중요한 관직을 맡았습니다. 형제는 서로 협력하며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춘향은 현명한 내조로 남편을 도왔고 김진사의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형제의 집은 서로 가까운 곳에 있었고 두 가족은 자주 왕래하며 우애 깊게 지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자라며 사촌지간의 우애가 깊었습니다. 어느 날 이미 나이가 든 김진사가 조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희들의 어머니인 춘향 아주머니를 사실은 삼촌이 먼저 좋아했단다. 아이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싸우지 않으셨어요? 싸웠지. 그것도 아주 많이. 하지만 그 싸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단다. 무엇을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존심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형제간의 우애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삼촌의 말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는 동생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우리가 춘향을 두고 다툰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그렇습니다, 형님. 참 어리석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리석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인생에는 실수도 필요한 법이다. 김선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때 판윤나리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신 것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거짓으로라도 춘향을 선택하겠다고 하셨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요.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해서 다행이었다. 만약 거짓으로 춘향을 얻었다면 우리 둘 다 불행했을 것이다. 나는 마음속 깊이 벼슬을 향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 것이고 춘향은 언젠가 그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형님의 정직함 덕분에 저도 춘향도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우애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한편 춘향과 김진사의 부인 역시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춘향이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 저를 두고 형제가 다투었던 일 말입니다. 김진사의 부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들었지요. 낭군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낭군께서 저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걱정되지 않으세요? 낭군께서 한때 저를 사랑하셨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이 있어서 더 안심이 됩니다. 낭군께서는 그 일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셨어요. 그리고 저를 선택하실 때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으셨지요. 춘향은 감동했습니다. 이 여인의 현명함과 너그러움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형님 같은 분을 만나신 것이 형님께는 큰 복입니다. 아니에요, 동생님. 낭군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동생님이에요. 동생님이 정직하게 거절해 주셨기에 낭군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여인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질투나 경쟁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존중만 있었습니다. 세월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김진사와 김선비는 함께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서원을 세워 젊은 학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서원에서 그들은 단순히 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지금 두 여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집안이 좋고 재산도 많은데 다른 한 분은 가난하지만 제 마음에 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두 여인 중 누구를 선택할지를 고민하는가, 아니면 재산과 마음 중 무엇을 선택할지를 고민하는가? 젊은 선비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같은 말씀 아니신가요? 김선비가 말했습니다. 다르다네. 만약 자네가 정말로 한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고민한다는 것은 아직 자네 마음속에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다는 뜻일세.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김진사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현실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네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아도 사랑 없이 사는 삶과 가난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자네는 어느 쪽을 원하는가? 젊은 선비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주변의 시선과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망설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온 것이 아닌가. 자네의 마음을 따르게. 다만 한 가지 명심하게. 일단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네. 젊은 선비는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형제는 옛날의 자신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저랬었지. 그렇습니다, 형님. 하지만 우리는 더 심했죠. 같은 여인을 두고 형제가 다투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며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는 것. 형제간의 우애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한 사람을 두고 다투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함이 비록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세월이 더욱 흘러 김진사와 김선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거리에서 시작된 두 형제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선택은 정직합니까? 당신은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닐까요? 김진사와 김선비, 춘향과 그의 아내. 네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교훈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